あ、これ難しくって。 유리는 다른 여자한테 내 남자의 살이 보이는 게 싫은가 봐요. 태호의 옷을 여며주고 덥다고 팔 올려도 내리고. 유리가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じゃあ뽀뽀は 실화는 한국어도 많이 나오고 한국 문화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귀엽다, 뽀뽀. 두 사람은 번역기를 적극 활용해서 데이트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요즘엔 유행이 지나갔지만 찜질방에 가면 온 국민이 했던 수건으로 양머리 만드는 거 우린 다 알죠. 온센과 찜질방 일본 봉에 콜라보 신호 떴어요. 찢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どう？かわいい。 이 드라마 보고 일본 사람들이 온센에서 다 양머리 하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 앞에 갑자기 니시나가 나타나고 テオくんお、西野さん。彼女温泉ってここのことではなかったんだけど 태호야 잘 봐라, 이거 니시나도 남자친구 있는데 혼자 왔잖아. 그 말은 뭐다? 여기는 첫 데이트 코스로는 꽝이다. 이렇게 태호와 유리가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 마이로와 오노다도 데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大潮って何なんですか？じゃあ、マキロさんも行きますか？ぜひ。 바다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조하러 나갔는데 바다에서 연구자료 모으는 거 그냥 찾자는 거였어요. 눈치라고 일본 봉에 바다에 신호 갔다 버린 떴어요. 오노다. 답답한 마이로는 직진을 합니다. 意識してくれますか？いいですか？ 너는 왜 날 의식하지 않냐고 냅다 입술을 박는데 오노다는 연구밖에 모르는 바보. 결국 자기는 마이로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칼같이 거절하는 오노다. 이번엔 마이로가 차였지만 이 드라마 끝나기 전에 과연 두 사람은 이어질지 기대해 봅니다. 인생에서 처음 차여본 마이로는 유리한테 가요. 회사 창업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좋은 친구인데 마이로는 유리한테 섭섭한 게 쌓였었나 봐요. 자기는 이러쿵저러쿵 유리한테 마음을 터놓는데 유리는 한 번도 자기한테 마음을 열고 말을 해준 적이 없다고 말이죠. ごめん。いつか話してくれるって思ってたけど、話してく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 삐쳐서 돌아가려는 마이로한테 유리는 자신의 비밀을 결국 말합니다. 人の心の声が聞こえるの。 믿지 않는 마이로에게 유리는 증거를 제시하죠. 이 일본 진지한 봉에 신호 장면인데 일본 봉 갑자기 한국어 이어 말하기가 나오니까 약간 웃겼거든요. 任せよ。사랑. 그렇게 마이로는 유리가 진짜 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무섭다 였죠. 고딩 때 남자친구한테 사실을 말하고 들은 첫 단어도 무섭다 였잖아요. 유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은 상처지만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눈만 마주치면 내 마음을 읽는다는데 오 대박 신기해. 이런 마음보다 무섭다라는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로 또한 무섭다는 감정을 느끼고 문을 닫차고 나가버립니다. 유리가 마이로와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동안 태호도 교수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유리와 태호가 사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교수는 다짜고짜 태호에게 사귀지 말라고 하죠. 彼女のすべてを知っています。일知らないことがまだあるかもしれない。 너는 그녀에 대해 다 모른다. 다시 생각해라. 오늘이 4일째라고 신나서 자랑하는데 아무리 아버지 같은 존재라도 섭섭하죠. 태호와 유리는 연애의 시작과 함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풀 죽어있는 마이로를 하나오카가 발견해요. 마이로는 하나오카에게 내가 이러면 어쩔 거냐 저러면 어쩔 거냐 물어보는데 未来から来たって言ったらどうしますか？はい思っちゃいません？未来から来ててもどこから来てても俺にとって真宙は真宙って 우리 참 어른 하나오카 상이 대답을 하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마이로는 마이로다. 뭐야 이 남자. 알코올 분해 효소 빼곤 다 가졌어. 유리도 태호와 만나면서도 기분이 축 처져 있었죠. 마이로와 싸웠다는 유리에게 태호가 격려를 합니다. 人は人の心をどっちもわからないから。 그런데 이때 태호의 대사는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았나요? 일본 봉에 신호 보통 떴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 모르니까 전부 일본 봉에 이야기하지 신호 않으면 모른다. 일본 봉 일본 그리고 봉에 자세히 신호 보니까 떴어요. 태호는 눈으로 유리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大丈夫. 복구가 이룰 거야.
보통 유리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 반해서 태호는 유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1분 봉에 신호 마치 내 떴어요. 마음을 읽어보라는 듯이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 혹시 태호가 유리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내용과 현실이 같다는 걸 기억해낸 태호니까 그 동화책을 다 읽었다면 유리가 그 동화책 주인공과 같다는 걸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말 1분 나온 봉에 김에 신호 동화책 떴어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태호가 어릴 1분 때 봉에 신호 동화책을 떴어요. 읽어주던 누나 있잖아요. 이름이 민하나였는데 그녀가 마음이 들리는 소녀 동화책을 만든 작가였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유리와 1분 봉에 마찬가지로 신호 귀에 떴어요. 손을 대고 1분 있는 봉에 민하나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말은 하나도 유리와 1분 같이 봉에 신호 마음을 읽을 떴어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1분 봉에 신호 동화책은 자신의 떴어요. 자서전과 1분 같다. 봉에 신호 그리고 떴어요. 그 동화책 내용과 유리의 삶은 같다. 뭐야 이거 판타지 너무 재밌는데? 방송이 1분 봉에 10회로 신호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마무리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1분 기대가 봉에 됩니다. 1분 봉에 신호 아무튼 떴어요. 유리와 마이로는 서로의 1분 봉에 신호 우정을 떴어요. 확인하며 1분 화해를 봉에 신호 합니다. 떴어요. 1분 외로웠던 봉에 신호 유리에게 떴어요. 진정한 내 편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질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그 모습 1분 그대로의 봉에 유리를 신호 떴- 인정하고 조력자가 되는 마이로. 유리와 마이로의 진정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私がゆりさんを守ってあげます。 마이로와는 이렇게 잘 끝났지만 1분 태호도 봉에 그럴 신호 거라는 떴어요. 자신이 없는 유리였어요. 이미 한번 차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리가 내린 결론은 태호, 이 남자한테만은 나의 비밀을 절대 말하지 말자.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너무 1분 봉에 신호 사랑하니까 떴- 작은 거 하나도 리스크를 만들기 싫은 거겠죠. 힘든 하루였지만 사랑도 우정도 다 지켜낸 유리. 취라가 너무 행복 가득했다 했거든요. 유리가 태호 집에서 1분 마음이 봉에 신호 들리는 소녀 떴어요. 책을 발견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자신의 삶과 동화책 주인공의 모습이 완전 같다는 걸 알고는 미소물 깜짝 놀라면서 취라는 끝이 납니다. 과연 1분 봉에 동화책 신호 뒤에 나오는 떴어요. 불행이 유리한테도 오는 걸까요? 저는 파라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방구석에서 떴어요. 열심히 리뷰를 만드는 저에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소녀에게 주어진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운명이었습니다. 미소물 빵했습니다. 리그 초반 토트넘이 상승 기류를 타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이 하나로 강하게 결착됐을 때 토트넘은 그 누구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타적인 플레이로 강팀들을 연이어 꺾으며 한때 리그왕 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팀의 성적만을 위해 헌신하는 손흥민의 솔선수범에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며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팀의 성적이 좋아지자 서서히 개인의 욕심을 드러냈던 선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토트넘을 무너지게 만드는 탐욕 3인방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소물 빵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골을 조금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의 선수가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해당 선수에게 곧바로 패스를 연결하며 오로지 팀의 승리만을 생각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손흥민의 희생 정신에 크게 감명했습니다. 월드클래스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와 같이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조금 먹어도 팀을 잘한 위해 거예요? 헌신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1분 봉에 신호 포스테코글루 떴어요. 감독은 이에 대해 특별히 따로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손흥민과 같은 최고의 선수들이 자신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어떤 포지션이던 또 어떤 역할이던 본인이 부여받으면 아무런 불만도 없이 이를 착실히 수행해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1분 봉에 선수들은 신호 거의 떴어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을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한 이유이고 이 때문에 현재 토트넘이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미소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손흥민의 이타심을 극찬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팀이 잘 나가자 이제는 본인의 커리어를 챙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른바 탐욕 3인방이라 불리우는 메디슨, 브리안 힐, 클루셉스키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슛을 가져가는 장면들을 매우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슈팅이 골로 연결되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슈팅들은 하늘로 높이 치솟으며 홈런을 만들어냈죠. 손흥민은 메디슨이 제때 공을 넘겨주지 않고 슛을 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고 간혹 한숨을 쉬거나 불만 어린 목소리로 메디슨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은 무리할 정도로 골에 욕심을 내었고 결국 이것이 토트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에 대해 대놓고 메디슨을 겨냥하며 그에게 경고를 날리기도 조금 먹어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리버풀과 아스날전을 앞둔 시점에서 선수들이 팀이 아닌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 뛴다면 그런 선수는 토트넘에 필요 없다며 이기적인 플레이에 대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죠. 메디슨은 이 코멘트 이후 리버풀과 아스날전에서 정신을 차린 듯이 이타적인 플레이로 손흥민을 도왔고 그렇게 리버풀전에서 승리를 가져오는데 큰 수훈을 쌓게 되었죠. 문제는 이후 또다시 탐욕적인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메디슨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면 해당 경기는 1분 봉에 승리할 신호 가능성이 떴어요. 상당히 높아지는데 반대로 본인이 욕심을 내는 경기의 경우 좋지 않은 성적을 1분 기록하는 봉에 횟수가 신호 떴어요.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메디슨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1 패스가 아닌 홈런슛을 때리기 시작하자 그와 같이 경기를 뛰는 다른 공격수들 미소물 또한 빵했습니다. 서서히 개인적인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클루셉스키 또한 그런 인물들 중 하나였죠. 클루셉스키는 드리블을 매우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일단 잡으면 가장 먼저 치고 달린 다음에 할 것을 생각하는 스타일이죠. 1분 봉에 신호 무한 드리블을 떴어요. 치기 때문에 1분 봉에 신호 수비수들은 떴어요. 일단 클루셉스키가 공을 잡으면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그가 드리블할 것이라 예상해 그를 수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점점 패턴이 읽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클루셉스키는 계속해서 공만 잡으면 무한 접기를 통해 패스는 안 하고 주구장창 드리블만 하다가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자신이 드리블을 하는 사이 이미 상대방 수비수들은 진영을 재정비하며 자리를 잡고 편하게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지난 아스톤 1분 봉에 빌라와의 신호 경기에서 클루셉스키의 이런 무한 접기는 팀을 곤욕에 빠뜨렸습니다. 오죽하면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의 짜증을 내며 패스를 안 미소물 하는 그를 빵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드리블만 치는 클루셉스키의 모습은 결국 이를 지켜보던 포스테코글루 감독마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클루셉스키를 향해 화를 냈고 그때서야 위기를 직감한 클루셉스키는 패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패스로 인해 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패스만이라도 잘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 못하는 탐욕으로 인해 드리블만 계속 치다가 욕을 먹고 있는 선수가 바로 클루셉스키였죠. 여기에 가장 큰 탐욕으로 현재는 다른 팀으로 팔려가기 직전인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브리안 힐이었는데요. 힐은 지난 시즌 세비야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심지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토트넘으로서도 브리안 힐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그에게 1분 봉에 선발 신호 출전의 떴어요. 1분 기회를 봉에 신호 부여합니다. 떴어요.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과감하게 브리안 힐을 비밀병기로 출격시킨 것이죠. 하지만 브리안 힐의 1분 봉에 탐욕은 신호 떴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공을 잡으면 어떻게든 본인이 이를 풀어나가려고 했으며 패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듯 절대 패스하지 1분 봉에 않는 신호 모습을 떴어요. 보여주었습니다. 미소물 본인이 빵했습니다. 드리블을 하거나 슛을 하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터라 정작 패스를 할 때는 이미 상대 수비수가 완벽히 진영을 갖췄거나 혹은 너무 늦은 패스 타이밍으로 오프사이드가 나오는 등 최악의 모습으로 토트넘을 힘들게 했죠. 물론 이전까지 선발출 전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독보적인 활약으로 입지를 다져야겠다는 절박함은 이해가 되었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던 것이었죠. 무조건 골을 넣거나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팀을 위해 헌신하고 이를 통해 팀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에 본인이 얼만큼 잘 녹아들어 있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인데 힐은 오직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길이 자신이 토트넘에서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힐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 바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밖에 나고 1분 봉에 말았고 신호 떴어요. 이후 현재까지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미소물 있습니다. 빵했습니다. 영국 언론 또한 이런 브리안 힐의 플레이에 모든 패스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그에게 패스가 가면 공이 절대로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죠. 결국 힐은 다시금 스페인 리그로의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는 12일 브리안 힐은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리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다. 시즌 막바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힐은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분명한 계획이라고 브리안 힐의 이적 결심에 대한 보도를 하기도 했죠. 이어 현재 힐의 시장 가치는 1,600만 유로지만 이적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 800만 유로까지 절반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그의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언급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던 브리안 힐은 토트넘에서 버림받은 채 이제 자신의 몸값마저 똥값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물론 이런 브라인 힐의 최후를 목격한 토트넘의 나머지 탐욕 2인방은 이런 상황에 긴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토트넘은 다시금 예전의 원팀으로 돌아가 강력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먹어도 있습니다. 잘한 거예요? 손흥민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는 1분 봉에 토트넘의 신호 활약을 떴어요. 기대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가 끝난 후 아스톤 빌라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나와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있는 손흥민과 비교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과 비교되는 기분과 우도기에게 퇴장을 범했던 장면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추하고 끔찍한 태클을 범하며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던 아스톤 빌라의 존 맥기는 토트넘에서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과 1분 봉- 비교되고 있는 가운데 아스톤 빌라의 지역 매치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일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1분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미소몰 빵했습니다.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합계 출산율이 정확히 뭡니까?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여성이 1인당 그 쓸데없는 소리는 자꾸 하지 마세요. 1인당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를 말합니다. 아, 그 하이비 기자 본인의 합계 출산할 자녀의 수 얼마로 좀 보고 계십니까? 2남 1녀요. 이따가. 앞으로 계획 없으세요? 아니 동참하셔야죠. 없어야. 그 결혼과 출산율이 높이는 그런 대책 있습니까 혹시? 많이 만나고 이제 각자 그런 의무들을 의무요? 네 아니야 권리와 의무를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된다고 만나서 생각합니다. 남녀가 이제 만나야겠죠. 대부분 이제 대화 먼저죠? 아니면 어떤? 권리란 뭘까요? 남녀의 권리. 1분 봉에 권리는 신호 이제 권리가 있으니까. 최근에 중국 네티즌, 틱토커, 언론까지도 한마음으로 좋아라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을 휩쓸고 웃음을 있다는 빵했습니다. 탕후루 인기, 요즘 이걸 집중 조명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꼬 와서 말이죠. 이 틱토커는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중국인인데 뭔가 이상하게 베베 꼬인 것 같습니다. Friends, if you want to try tanghulu but it comes with a little cup on the bottom, don't. They know they have failed their job. It's not supposed to melt. Why do you need a little cup? Because they know they didn't do it right. Look, we even have huge versions of tanghulus. It's really high. This one's like 1.70 m. It's taller than me. Imagine if it starts melting. It will be raining sugar everywhere. It's not supposed to melt. Most of the video I've seen trying tanghulu for the first time is in South Korea. That's probably where it went wrong. It got lost in the translation. Most of the time, people are not really trying tanghulu. So it's very understandable when the sugar is drippy and melty and the fruit is very sweet and the outside is even sweeter. Of course, people are disappointed. Why should you believe me? I'm from the hometown of tanghulu, actually. And then I moved to South Korea in my early 20s and I experienced the disappointment. 국적을 떠나서 자국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끈다는 건 참 기쁜 일이죠.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만 좋아하기만 했다면 참 좋았으련만 이걸 꼭 한번 비꼬 와서 이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제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한국의 과일 탕후루는 정통이 아니다. 새콤한 산사 열매로 만들어야 정통이다. 한국에서 탕후루 먹은 외국인들이 많은데 한국의 과일 탕후루 먹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왜냐면 가짜니까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쌉소리인 게 찾아보니까 중국 본토의 탕후루는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熬成面包的是吧？凉菜的，这个是大辣椒，这榴莲，这小圆儿，这个是棉花糖，这个鸭头，小辣椒，大蒜，橙。 저걸 외국인이 중국에서 먹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한국에서 과일탕으로 맛있게 먹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저 중국인은 한국이 신선한 과일로 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파는 걸 감사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한국에 여행 온 이 중국 틱토커는 탕후루를 사와서 맛평가를 하겠답니다. 물론 비꼬기 위해서 말이죠. 糖葫生意刻不容缓。我在韩国斥了巨资买了5串糖葫芦，就这5串花了1万2，而且这你看4个，这是柠檬糖葫芦，中国都没见过。是啊，我们剪刀石头布输的先吃，剪刀石头。这好大块，香，还行。到底谁会吃？番茄糖葫芦不好吃。 说实话，真的跟那个白砂糖番茄一样。到底谁会吃啊？你们韩国人真的过度在开放糖葫芦。我给你们想好了，你们就是做一些什么泡菜、泡面、黄萝卜，特别适合。拿这些去生鱼吧。山楂，不是山楂啊，樱桃。韩国没有山楂，你发现没？不好吃。把这个水果糖葫芦赶紧生鱼吧，不然又被韩国人偷走了。 참고로 제가 연초에 중국의 대도시에서 먹었던 탕후루가 한 꼬챙이에 20위안. 3,600원이었습니다. 물론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싸지겠지만 한국 가격이 중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탕후루가 무슨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과일에 설탕물 묻힌 건데 무슨 맛이 없네 어쩌네 쌉소리인 걸까. 그리고 중국의 관영 매체까지 나서서 한국에서의 탕후루 인기를 취재하면서 어깨에다가 힘을 줍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그렇게 그냥 즐거워하면 될 일을 굳이 한국을 꼬투리 잡아서 돌려가고 싶어서 환장한 저런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마도 한국 문화 한류 컨텐츠를 훔치고 표절하다가 한국인들에게 걸려서 쪽만 팔다 보니까 비웃음만 사다 보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탕후루가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니까 굳이 한국까지 와서 이걸 들고서 한국 탕후루가 어쩌니 저쩌니 트집을 잡아 비꼬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탕후루 맛 평가가 고팠다면 니들 본고장에 생선, 일본 마늘, 봉에 신호 생강, 떴어요. 양꼬치, 오리머리 탕후루나 맛 평가해 보시던가. 몇 달 전에 중국에서 지인들의 일행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안 한 40대 중국 여성이 굉장히 친한 척을 하더군요. 자기가 바로 얼마 전에 4박 5일 한국 여행을 갔다 왔다면서 입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죠. 한국 여행 일본 그냥 봉에 신호 그렇더라. 떴어요. 뭐 먹거리도 이승을 그닥이더라. 빵했습니다. 한국 가이드가 근데 중국어는 잘하더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주고 갔다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 갔다 왔던 건데 2,900위안, 한국 돈으로 꼴랑 53만 원 주고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겠죠. 大家好，给大家带来长春到韩国的一个双飞5日游啊，3+2。长春直飞首尔啊，独立成团，全程配领队，价格是超级特价啊，2980元，价格还能优惠。签证材料现在比较简化了啊，出签快一点。精华景点是青瓦台、景福宫、北村韩屋、南山公园、首尔塔、爱情索强，然后明洞。 근데 서울의 호텔비, 버스 대관 비용, 가이드 비용, 식대까지 절대 5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이들 중국 여행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한국 상품점에다가 내려다 놓고는 강매를 하고 그걸로 눈탱이를 치는 거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我站在这的第一句话，我是不是这么说的？ 일본 봉에 신호 떴어요. 去到酒店上去把这个钱补齐。我第一句话就是这么说的，是我就站在你们这边去沟通这个问题。结果呢，你们一直没有和酒店上去沟通，酒店那边也一直没有一直在说要沟通，到现在为止一直没有一个结果。我们也是，我。 두 분 먹어도 잘한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단체 여행팀이 한국 여행을 왔는데 중국 가이드가 강매 실패하자 버스를 길가에 멈춰놓고 2시간을 대기 타다가 중국 여행객들 1인당 400위안, 한국 돈으로 73,000원을 뜯어내고 출발을 했다는 아주 훈훈한 결말. 문제는 저들 여행객들은 저 가이드가 바로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얘기했던 그 중국 여성도 제게 말하길, 야, 한국인 가이드 중국말 정말 잘하더라. 중국에서 잠시 살았다더라 라는데 중국인 가이드가 이빨을 엄청나게 털었나 봅니다. 지는 한국인 가이드라고 말이죠. 5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4박 5일을 거기다가 한국 가이드를 붙여준다. 물론 저는 가이드가 중국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초저가 한국 여행의 루트는 이런 걸 수밖에 없다라는 제 생각을 이야기했죠. 중국 여행사는 초특가로 여행 상품을 팔아먹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하청을 줘도 한국에 있는 중국인 여행사에 던졌을 거다. 초저가 여행에 인건비 비싼 한국인 가이드를 붙여준다. 좋은 곳만 찾아갔다.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대접을 했다. 이게 가능할까? 가이드도 여행사도 찾아간 식당도 거의 다 중국인 가게였을 거다라고 말이죠. 사실은 저 영상도 중국의 여행사가 한국에 있는 중국 여행사에게 하청을 주고 중국인 가이드를 통해서 중국인 여행객들 등쳐먹는 그런 훈훈한 영상이었을 텐데 욕은 한국이 한국인이 먹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하지만 저와 얘기를 나눴던 그 중국 여성은 끝까지 한국인 가이드였다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거든요. 이 중국 네티즌들처럼 말입니다. 저들의 궁금증은 저 영상 속 가이드가 한국인이냐 아니냐입니다. 야, 저 가이드 중국인이야 한국인이냐? 방금 저 노인들의 가족이 중국 한국 가이드 다 있었다고 그랬어. 야, 분명 중국인이겠지. 중국 가이드야. 왜냐? 중국 여행팀이니까. 한국말로 저들을 마중 나왔겠냐? 중국인은 중국인을 발라먹지 않아. 야,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이드해. 한국 현지에서도 중국인이 가이드야. 왜냐고는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전에 러시아 갔을 때도 그랬었거든. 중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갔는데 러시아에 도착하니까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우리를 맞더라. 2020년 한국에 갔을 때 그때 가이드가 중국인이었었는데, 야, 저 가이드 중국어가 엄청 좋네. 아주 순정이야. 우리가 홍콩 여행 갔었을 때인데 물건 안 산다고 5시간을 우릴 가둬뒀었지. 네, 이게 현실이죠. 니들끼리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한국까지 와서 굳이 없는 논란까지 만들면서 시비 거는 짓거린 제발 좀 그만하자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14년 데뷔한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로 활동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서지수. 하지만 지난 2021년 그룹이 해체되자 서지수는 연기자로 전향하여 여러 드라마에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최근에는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여자 아이돌 멤버가 그룹이 해체된 뒤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중국 매체들 역시 러블리즈의 멤버였던 서지수가 그룹이 해체된 후 최근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국내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으로 사진의 하단에는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팝업 스토어에서 옷도 팔아보고 많은 걸 도전하는 제가 좋아요 라는 서지수가 팬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도 소개되어 있었지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무려 3억 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매체들의 보도 내용은 한결같이 한국에서 잘 나가던 걸그룹 멤버의 말로가 고작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한국 아이돌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소개해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런 보도 행태는 사실 지독한 질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K-시리즈, 즉 K-팝, K-드라마, K-영화들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자신들은 변방으로 밀려난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니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날 대로 나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의 아이돌이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니 한국의 대중문화를 깎아내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있을까요? 2017년 한알령 시작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렇게 한국의 대중문화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현실은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드라마인데요.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드라마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 1위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차지했는데 한알령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7.7%를 수입하며 3위를 차지해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중국 드라마의 경우 동남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출이 제로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 쉬인초아는 작년 2월 한 방송에서 중국 드라마가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中国这电视剧吧，嗑瓜子儿，聊着天儿看，上趟厕所回来也没关系，甚至这个去打趟酱油回来接着看都可以。中国这个水词儿太多了，我们你知道写戏的时候这样，一般来说写30集的戏，他拍出来成45、50，他要账嘛。你说他这么一账，这不就给你上厕所嗑瓜子儿聊天的时间了吗？肯定就是节奏特慢。 这也是导致我们这个剧不好看的一个原因。 드라마를 시청하는 중국인들 역시 자국의 드라마에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한 아주머니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하며 중국 배우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는데요. 咱们中国早就是世界第2大经济体了。 但是我们的文化输出却十分的薄弱，我们在全球都没有掀起华流，而小小的韩国早些年就在全球掀起了韩流的龙卷风。至于欧美就更不用说了啊，好莱坞电影它就是一个文化的龙卷风，可以征服全球，甚至在我们国家多年来保持着压倒性的优势。 我觉得文化输出这一块，特别是影视文化，如果你想征服别国观众，首先呢，你在审美上得先征服女观众，美好的爱情，美好的颜值。所以呢，韩流它就率先兴起了花美男这个概念。我第一次是从韩流的这种影视软文里看到的。 再看看咱们，你就是张译，你说张译什么英雄都让他来演，这个什么大票房的电影、电视剧都让他来演，他这个形象真的能够征服全球观众吗？ 2023년 상반기 미국 대표 OTT 플랫폼에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 가운데 3위를 차지한 더 글로리를 포함 한국 드라마가 무려 14개나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즉 드라마를 통해 얼마든지 자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과 이란을 오가며 10년째 가이드 생활하고 있는 이란의 한 여성은 유창한 중국어로 주로 중국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지난 2월 29일 그녀는 바로 이 점을 언급하며 한국을 참고하라고 중국인들에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现在呢，我要聊一聊中国的邻居韩国。大家都知道，韩国的电影和电视剧啊，是不是在中国非常非常流行？在我们伊朗也是非常受欢迎的，甚至可以说，它在整个中东都非常受欢迎。不管是伊朗也好啊，土耳其呀、沙特呀，甚至摩洛哥，反正我知道的是，他们的电视剧、电影都非常的火。甚至我们中东的很多年轻人看到他们的电影、电视剧之后，都开始学韩语。哎呀塞哟！ 1분 봉에 신호 以 떴어요. 前专门去采访过我们伊朗的一些年轻人，然后我问了他们，我说为什么他们喜欢看中国的看韩国的电影和电视剧呢？他们给出的理由很简单，他们说 조금 먹어도 因为 잘한 韩 거예요? 国是一个非常漂亮的国家，他们的男人、女人都长得非常漂亮，非常帅，非常漂亮，身材健谈，穿的衣服也非常好看，他们的房子很漂亮，他们的生活很有质量。我听完总结了一下，对呀，这就是我们伊朗年轻人能从这些韩剧里找到自己想要的那种理想的生活。没错，这就是他们想要的生活。他们在这些电影里面看到的就是他们内心里期待的一种 dream life。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所以呢，韩国给中国提供了一个很好的一个 example， 很好的一个例子，那就是如果你选择对的影视作品，其实你可以带来很好的宣传。 뿐만 아닙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며 크리에이터로 활동, 49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남성은 아예 꼭 봐야 할 한국 드라마 리스트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하는데요. 给大家推荐几个我个人非常喜欢的韩剧，你们过年没啥事儿可以刷刷看。第一个是《模范出租车》，超级好看，拍的超级好，我个人觉得啊，一共有2季。第二个是《超异能族》，本来我看这个名字，我觉得并不会有什么那么好看，但是我看很多人推荐的，我看了以后就根本就停不下来，真的很好看。第三个是《信号》，《信号》我觉得拍的非常有意思，然后他的男主人公跟《模范出租车》是同一个人，我觉得他演技也是非常棒的。第四个是《死期将 1분 至》， 봉에 신호 然后 떴어요. 很多人说他是烂尾，但是我个人觉得，以我的这个审美，我觉得结局反而是非常好的，有一个很深的含义，大家也可以看看。这些韩剧都是我个人觉得很好看，你们可以刷一下。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끄럽고 볼 거 없는 중국 드라마와 비교하면 한국 드라마가 적어도 5단계는 윗레벨이지. 한국의 청춘 드라마는 전부 거짓입니다. 부디 이란 젊은이들이 꿈에서 깨어 현실을 자극하길. 한국 드라마는 확실히 좋긴 좋아. 스토리가 감동적이고 작가나 감독들의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 님, 요즘 중국 드라마 안 보셨나요? 한국 드라마보다 재밌는 거 훨씬 많아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수출하고 한국은 아이돌 문화를 수출하고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유행하던 시기는 이미 끝났음. 중국에서 한류는 이미 끝났지. 지금은 중화의 시대. 웃겨 죽는 줄. 한국 드라마가 이미 중국에서 끝났다고? 인터넷에서 몰래 1분 봉에 해석판으로 신호 다들 보고 떴어요. 있는데 한국이 머리 잘 썼지. 일단 드라마나 영화로 밑밥 깔고 바로 기업들이 들어가서 현지 시장 공략하니까. 중국에서 평점 9.7을 받으며 역대 한국 드라마 가운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응답하라 1988. 한알량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12월 응파를 그대로 베낀 40부작 중국 드라마 우리의 청춘기. 중국 팬들이 응파를 너무 베껴 창피했다고 반발한 이 드라마는 평점 4.5를 받으며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저 앞만 보고 뛰기만 해라. 우리들은 모두 손흥민의 이 한마디에 골을 넣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이어 아스톤 빌라와의 일전에서도 4대0 대승을 거둔 토트넘. EPL 팀들 중 유독 강력한 공격력을 봉에 보이는 신호 떴어요. 토트넘의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사이 선수들을 인터뷰했던 매체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지난 10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벌어진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의 대승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추가, 4위의 아스톤 빌라를 2점 차로 맹추격하며 사실상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게 된 것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4번의 득점이 한 선수에게 쏠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서 골고루 나왔다는 점은 토트넘을 상대하는 경쟁팀들로선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아스톤 빌라 감독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은 원래 해리케인 원맨팀으로 불릴 정도로 단순한 팀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여전히 손흥민은 위협적인 공격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득점이 팀원들에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는 토트넘을 수비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막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며 현재 가장 모범적인 원팀의 형태가 토트넘이라고 언급할 정도였죠. 놀랍게도 이러한 의견은 비단 아스톤 빌라 감독만의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1골 2도움, 한 번은 자신이 직접 마무리했다 쳐도 2개의 도움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한 축구 전문가들은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굳이 패스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에게 한 골을 적립시키더니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도 티모 베르너에게 공격 포인트를 쌓도록 의도적인 패스를 넘겼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를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이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재계약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자신의 몸값에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경험 적은 어린 선수들에게 넘기고 있는 것일까? 더 충격적인 건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가 갖고 있는 명성에 비해 실제 활약은 실패작이라 불릴 정도로 미비했다는 겁니다. 먼저 21시즌 브레넌 존슨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10년간의 유수 생활을 마치고 첫 1군에 합류했을 때부터 시즌 막판까지 공격 포인트 총 11개를 쌓았지만 이 기록을 달성하는 데까지 무려 2941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때 블랙풀을 상대로 혼자서 2골 1도움을 올릴 만큼 미친 활약을 보일 때도 있었으나 그것도 순간일 뿐, 툭하면 페널티킥을 실축하거나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팀의 부진을 이끌었던 탓에 포레스트는 연일 성적이 추락했고 결국 보드진은 크리스 유튼 감독을 경질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조금 먹어도 잘한 거야. 우측에서 뛰면서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는데 프로 선수치고는 왼발 사용 빈도가 극히 적고 개인 기술조차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나 스피드를 활용해야 할 넓은 후방 공간이 없으면 공격력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선과 최전방 어디에든 기용할 수 있긴 했지만 우측 윙어의 자리에선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과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